자, 세문서 열어주시고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코드에다 저장해 주시고, 오늘은 24-1. 그래서 이제 배경 그림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배경 색깔 넣는 방법. background.html 넣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백그라운드 한번 속성 한번 알아보려고 h1 태그 써놓고 제목 달아놓고 한 번씩 볼게요. 배경 관련 속성 알아보기. 자, 비트 하나 쓰시고. 자, 우리가 이제 배경에다가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모양 같은 것들을 집어 넣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게 배경에다가 색깔을 넣는 거죠. 그래서 배경에는 색상 외에 이미지 이런 것들도 넣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에는요, 자, 색상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색깔을 우리가 단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단색으로 또 솔리드 컬러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컬러라든가 혹은 같은 색상인데 그라디언트 색깔 두 개 이상이 변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컬러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패턴 형태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에는 색상, 그라디언트, 패턴, 이미지 등을 자,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실 거예요. 먼저 FST 그리고 자식으로 레전드 그리고 자식으로 IT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로 그냥 하죠. 자, 그래서 먼저 배경 색깔을 넣는 거를 볼 건데요. 우리는 BGC라고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백그라운드 컬러. 자, 백그라운드 하이픈 컬러라고 쓰면은 자, 이 뒤에 있는 컬러는 요거 하이픈 뒤에 들어가 간 거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 생략이 되면은 오늘 배우는 이 모든 백그라운드 속성을 한꺼번에 전부 다 통합적으로 얘네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축약 표현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단색을 넣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자, 백그라운드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죠. 그때 글씨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글씨 색깔. 그래서 자, 컬러에 넣었던 것 중에서 우리는 RGB 컬러, RGBA 컬러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복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것들만 볼게요. 자, DL 태그에 DT 태그, 형제로 DD 태그, 또 형제로 DT가 들어갈 건데, DT가 좀 여러 개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DT가 6개. 자, 하다가 부족하면 추가하고, 남으면은 지우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셀렉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거 속성값 그대로 복사해다가 한 번에 쭉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요소들도 배경 색깔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DT나 DD나 DL이나 전부 다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가지고는 있을 거거든요. 그게 뭘로 되어 있냐 그러면은 트랜스 페어런트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로 지정된 색상이에요. 자, 그럼 이 트랜스페어런트는 뭘까요? 트랜스페어런트는 무슨 뜻일까요? 자, 그쵸.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은 대부분 다 객체가 투명하게 돼서 누군가 위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 있는 거가 그대로 보이죠. 배경이 없는 게 아니라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해서 투명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본 색깔이라고 하고요. 자, 나는 이제 만약에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미 들어있는 색깔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우리가 또 바꿀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컬러가 뭐 웹 컬러라든가 그런 헥사 코드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는 컬러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쓰겠다 그러시면 샵 FF0000 쓰면은 저 이제 빨간색인데 저거를 우리가 헥사 코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헥사 코드에서는 앞에 두 자리, 가운데 두 자리, 뒤에 두 자리 해서 각각 얘네들은요. 자, 빨강과 그린과 파란색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가 빨강, 가운데 거가 그린, 그리고 제일 끝에 거가 블루 해서 각각 RGB 컬러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두 자리씩 같은 자리가, 같은 숫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헥사 코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1644만 4216가지 색깔을 쓰는데요. 자, 통일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색깔을 하나로 모아서 F00이라고 하나로 모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도요. 아까 여기서 얘네가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빨간색이듯 얘도 빨간색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가운데 거는 초록색이듯 얘도 초록색을 표현을 하고 있는 색깔이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거 이 블루도 요만큼이 블루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런 모양으로 색깔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웹 컬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웹 컬러는 웹에서만 쓸 수 있죠. 포토샵이나 그런 데서는 웹 컬러로 쓰면 인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4016까지, 4026인가? 자,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해보시면 값이 나오겠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은 4096이네요. 그래서 4096가지의 색상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얘네들은요, 우리 사실 RGB 컬러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라고 했죠? RGB 컬러. 자, 근데 우리는 사실 백그라운드에서 RGB 컬러보다는 RGBA라고 하는 컬러를 더 많이 쓸 거예요. 뒤에 A자가 붙으면은 얘는 알파 채널이 추가된 거고, 자, 알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투명도를 만든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R, 레드, 그린, 블루는 각각 0부터 255까지의 색상을 써서 총 256가지의 색상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빨간색을 표현하실 거면요, RGBA 0, 0 넣으시고, 맨 뒤에 A에 해당되는 값은 0부터 1 사이, 그래서 0.75라고 넣으면은 투명도가 약 75%의 빨간색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RGBA 색상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저 RGBA 중에서 A자 빼고 RGB 컬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얘는 투명도를 표현할 수가 없는 색상이죠. 자, 근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뒤에 색상이 없는 뒤에 콤마를 찍으면은 얘네들은요 인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값이 필요하지 않다 그럴 때는 콤마를 빼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RGB 색상값이라고 써놓을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드, 그린, 블루라고 쓰듯이 이것도 앞에는 대문자로 쓰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문자 형태로 쓰는 거를 보고 키워드 색상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실 거가 아마도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자, 트랜스페어런트라든가 헥서코드 또는 웹컬러 RGBA 형태 값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 색깔 잘 모르면은 컬러 피커라고 해가지고 열어놓고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DL, 레전드하고 DL 태그 사이에다가 컬러 피커 단축키 하나 써 놓으면요. 자, 컨트롤 플러스 알파벳 2를 눌러서 자, 컬러 피커 실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컬러 피커는 색상 값 위에서 누르셔야지 돼요. 위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가 자, 색상 값에 커서가 위치했을 때 컨트롤 2를 눌러서 컬러 피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 DL 태그 아래다가 자, div 캔버스 하나 만들어 놓고 DL 태그 밑에다가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만 캔버스를 만들 게 아니고 다른 데다가도 필드셋 또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도 우리가 캔버스 만들 거고요. 계속 반복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필드셋에다가는 우리가 클래스 하나 더 쓸 건데 여기에는 BGC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GC의 캔버스, BGZ의 캔버스, BGI의 캔버스 각각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려면 CSS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CSS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만들 때는 자, 리셋 없이 그냥 바로 쓸 거예요. 그래서 24-1 만들고 CSS에서 파일 만들기 해서 이렇게 하나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캔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모양을 만들게요. 자, div 클래스 캔버스라고 놓으면은 자, 이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 div 요소 중에 클래스가 캔버스인 요소로 선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너비가 400에 높이가 300 아니면은 3대2 비율로 갈까요? 600대 300으로. 600대 300이면은 3대2가 아니죠. 400이야죠. 높이가 400, 600 곱하기 400이야지 3대2 비율이죠. 네, 이렇게 가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외곽선을 보기 위해서요. 자, 아웃라인 쓸까 아웃라인. 자, 우리는 이렇게 아웃라인 쓰지만 얘는 사실 아웃라인 위드 그리고 아웃라인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라인 컬러까지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풀로 쓰는 것도 있고요. 자, 이거를 뒤에 하이픈을 빼고 그냥 아웃라인만 쓰는 거를 읽어보고 우리가 자, 아웃라인은 축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약 표현식. 자, 그래서 위드에 들어가는 값을 여기다 쓸 거고 픽셀의 단위로 쓰실 거고요. 자, 아웃라인 스타일에는 이게 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자, 점선이나 파선 넣겠다 그러면은 다티드 넣으시면은 얘는 점선. 자, 그리고 대시드라고 넣으시면은 얘는 파선. 그리고 솔리드라고 넣으시면은 얘는 단선 또는 실선. 그러면 뒤에는 컬러 레드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컬러도 우리가 앞에는 대문자로 써도 상관은 없더라 실은.
자, 이렇게 해서 문서 만들어 놓고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시면 이 형태가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잘못 들어졌네요. 저장하고 다시 확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BGC에다가 우리가 이제 캔버스에다 색깔을 넣을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자, 저거 필드셋이라고 앞에 이름 써 주셔도 되고, 필드셋에 클래스 BGC 이거의 자식 클래스 캔버스라고 쓰면은, 자, BGC의 자식인 캔버스 요것만 선택을 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은. 거기서는 FSD가 안 먹어요. 다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배경 색깔이라고 하는 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다시피 여기에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 쓸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자, 어차피 지금 현재는 얘가 트랜스페어런트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트랜스페어런트 적용한다고 해도 뭔가 색깔이 보이지는 않겠죠. 자, 근데 색깔이 들어있는 요소가 가끔 있어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폼이라고 하는 요소를 배울 거거든요. 그 중에 버튼이라고 하는 요소가 색깔이 회색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색깔을 제거할 때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는 거를 자, 나중에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 한번 알아두시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 BGC 쓰시고, 자, 탭 누르시면 색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세 가지는 이거를 웹 컬러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E를 누르시면 지금 커서가 안 보이지만요. 커서가 지금 여기에서 깜빡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막 움직여서 애를 할 필요는 없고요. 만들자마자 그냥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그냥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예. FFF라고 써놔도 커서를 움직인 상태에서는 뒤에 커서가 보이지만은 아까처럼 백그라운드 컬러 탭 누르시면은 커서가 뒤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백스페이스 누르시면은 지워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색깔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 누르시고 알파벳 E 누르면은 자, 원하시는 색깔을 만들 수가 있는데 컬러 피커에서 보면요. 자, RGBA로 만들 건지 헥사로 만들 건지 HSLA로 만들 건지 이것도 투명도가 포함이 된 건데 잘 안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그 한국 표준 색계라고 부른 건데 이것도 거의 잘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RGB, 헥사코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RGBA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움직이시면은 투명도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 빨간색으로 위치 맞춰 놓으시고 얘를 움직여서 투명도라고 하는 걸 조절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1에 가까울수록 자, 얘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0에 가까울수록 얘가 투명한 상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0.6 정도로 맞춰 놓고 얘 끝났으면은 ESC를 누르시거나 X 버튼 닫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해 놓고 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선이 빨간색인데 모양 보시면은 여기에 자, 약간 투명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가 확인이 되시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 우리가 소수라고 하는 거는 0.6, 0.7 이런 식으로 쓰시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0은 소수점일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0.6만 써 놓아도 얘는 0.6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뭐 나머지는 뭐 컬러, RGB 컬러라던가 헥사 코드는 따로 우리가 적용 안 해봐도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쉴게요.